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수님을 모셔서 유도에 대한 이야기와 근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자리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교수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로 있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공 분야는 슬관절과 소화정형외과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또 교수님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유도를 또 배우셨고, 지금도 이제 유도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 유도관에서 운동도 하시면서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운동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몸소 체험해 보셨고, 또 유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그리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조언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자리 가지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운동을 해보셨지만은 유도를 어릴 때도 해보셨잖아요. 제가 그 말 그대로 이제 완전 그 머리 기날리고 머리 쓰실 때 젊은 나이 때부터 이제 운동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뭐 유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것저것 운동 솔직히 좀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고, 합기도, 그 다음에 유도, 그 다음에 검도, 복싱도 좀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운동 중에서 최고의 운동은 유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전신 운동으로서는 그 최고의 근력과 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에서 굉장히 강하고 좋은 운동입니다. 또 이야기 나누면서 또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도라는 운동 자체가 실질적으로 많은 오해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보여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과격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맺히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 사람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험한 부분 말고 그냥 기본적인 동작들을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교수님한테 여쭤볼 거 있으면 좀 여쭤보고, 그리고 답도 좀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유도를 해보셨잖아요. 또 아들 하나, 따님 하나, 이렇게 또 있는데, 유도를 처음에 시키고 싶으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유도를 좀 이렇게 권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뭐 아까 앞에서도 관장님께서 뭐 유도에 대한 선입견이라든지 뭐 위험성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도가 최고로 안전한 운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아이들이 한 번쯤은 배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은데,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낙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낙법은 말 그대로 이제 넘어질 때, 이렇게 대련할 때 이렇게 안전하게 자기 몸을 땅에 부딪히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법인데, 꼭 이제 유도할 때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많이 발달해 있고 여러 가지 뭐 스포츠 사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순발력과 어떤 낙법을 칠 때 어떤 요령이 몸에 익어 있으면 순간의 잘못으로 정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도 안전하게 모면하게 됩니다. 또 제가 정형외과 의사를 하다 보면 이제 특히 자동차 사고나 오토바이 사고를 많이 보는데, 워낙 또 속도도 높고 요즘 워낙 이제 성능이 좋다 보니까 사고가 한번 나면 크게 납니다. 크게 나고, 특히 오토바이 경우는 이제 뭐 몸이 떠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 상황에서의 우리 낙법이 제일 중요한 게 머리를 보호하는 머리 부딪히는 것을 보호하고, 이게 넘어질 때 자기 배꼽을 보라는 것을 항상 가르치는데, 머리만 안 다쳐도 팔다리가 좀 부러지는 정도 가지고는 사람이 죽진 않습니다. 근데 머리가 이제 손상이 되면 크게 부부가 되거나 즉사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절대 뭐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몸에 낙법을 익혀놓으면 낙법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유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이들이 최소 낙법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도를 시켰었고, 또 지금 좀 쉬고 있는데 또 계속 시킬 생각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낙법 부분이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유아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하나의 운동입니다. 낙법이라는 것이 다양한 각도에서 쓰여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도를 처음 시킬 때 낙법을 시키는 이유는 일단 몸에 힘을 빼는 과정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몸이 떨어질 때 내 몸에 힘을 가득 주고 떨어지게 되면 다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도는 수없이 많은 매치기를 통해서 내 몸에 힘을
빼는 과정을 익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수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낙법을 칠 때 이렇게 손바닥이라든지 몸을 바닥에 계속 떨어뜨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들이 떨어질 때 충격이 가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혈액순환을 위해서 얼굴을 친다든지 뭐 손바닥을 치는 동작들을 하는데 그런 동작 자체를 우리가 낙법을 치면서 전 혈액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낙법을 할 때 이제 충격을 일단은 분산시키죠. 그냥 작은 한 곳으로 떨어지면 충격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데 낙법은 보면 최대한 자기 몸을 펼친 상태에서 충격을 이렇게 완화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을 적게 하면서 몸에 이렇게 안전하게 충격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의 충격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라든지 어떤 연동작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장운동 관련에 있어서도 당연히 너무 큰 충격은 좋지 않겠지만 이런 잦은 충격이라든지 약한 충격, 그런 충격을 완화시켜서 몸에 받아낼 때는 얼마든지 우리 몸을 이렇게 깨우는, 그리고 혈액순환을 올리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혈액순환이 된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충격이 가면 말초신경들이 이렇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혈액순환 자체를 좀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심장에서 피를 보내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데, 맞습니다. 돌아올 때의 어떤 역할을 이런 충격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간 충격이 근육을 짬으로써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역할이 있는데 충격과 함께 신경이 자극되면서 혈액순환이 좀 더 원활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혈액순환이라는 게 우리 몸통 혈액순환은 당연히 되는 거고 말초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진다, 뭐 손끝이 저리다 아프다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개선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공원 같은 데서 할머니들 막 맞습니다. 당연히 맞아요. 효과 있는 어떤 동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유도를 굉장히 높이 제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본 이제 유도가 일본 운동이지만 일본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노인분들이 유도를 하지라고 생각하시지만은 뭐 유도가 감각을 일으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저도 작년에 또 치매 교육할 때 배신 강의도 가보고 이랬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이 손끝에 대한 감각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치매 교육의 거의 일부분이 거의 손가락 교육입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밥을 먹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손의 감각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유도 같은 경우는 특히 상대방의 도복을 잡고 하는 운동이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손의 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